자, 앱인벤트 앱 만들기. 네, 다루고자 하는 오늘 주제는 계산기 앱 만들기인데, 자, 앞서서요, 저희가, 네, 모바일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그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거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해당, 디자이너 페이지에서요, 스마트폰 화면을 팔레트에 포함되어지는 다양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보여지는 부분. 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락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해당 이 화면 스크린에 포함시켰던 각 컴포넌트 별 블락, 네, 해당 그 이벤트 블락이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블락 코딩 해가지고 완성하는 요 절차로 진행을 했거든요. 자, 저희가, 네,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서는 뭐 개요적으로 앱 컴포넌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조립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앱을, 네,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블락 단위별로 해당 팔레트별, 내장되어져 있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 들을요, 네, 활용해가지고요, 네, 1차적으로 먼저는 화면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락 버튼을 눌러가지고, 블락 코딩 형태로 넘어가자, 네.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계산기 앱인데요, 네, 계산기 앱에서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의 변수라고 하는, 네, 개념. 자, 저희가, 엔트리를 통해서 변수에 대한 개념은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을 임시적으로 담는 저장 공간이 변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그 다음에 앱 인벤트에서 보면은 블락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블락의 종류가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오는 게터 블락이 있고요. 해당 뭐 버튼 블락의 입력 문구, 문자 자체가 뭐가 입력되어 있느냐, 네.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게터 블락, 이게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 s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세트 블락이라고 하는데 얘는 설정하라. 해당 텍스트 버튼 1점 텍스트 문구에다가, 예, 이 문구를 설정해. 이렇게. 그래서 게터 블락과 세트 블락이 있어요. 컴포넌트 속성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값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는 게터 블락과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설정하는 세터 블락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동작적인 부분이죠. 어떤 동작이 있을 때 그 동작에 맞춰가지고 실행하는, 네, 이벤트 블락들이 있다. 저희가 엔트리에 보면 시작 카테고리 내에 보면 다양한 이벤트 블락들이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또는 뭐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해, 어떤 키를 눌렀을 때 동작해,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저희가 스마트폰 조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 버튼 누르는 것도 있지만 스크롤도 있고, 네, 또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센서들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와 관련된 블락들이 있어요. 얘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아침에 알람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 끌 때 이거 흔들면 꺼지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벤트거든요. 동작적인 부분에서. 자, 컴포넌트를 이벤트를 처리해가지고요. 네,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하는.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해. 네, 이러한 블락들이 있다. 세 가지 종류. 블락의 종류. 자,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 설정, 크기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하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네. 화면 구성적인 부분인데요. 네. 여기 보면은 버튼을 삽입을 했어요. 삽입한 버튼 기본값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와이더스 하이트가 자동적으로, 자동이라는 부분은 안에 입력된 글자의 크기에 맞춰가지고 자동 크기로 삽입되게끔 해. 근데 해당 얘의 와이더스 너비값 자체를요, 네, 해당 화면 전체로 꽉 채워. 그러면 페어런트라고 하는, 네, 부모 너비에 맞춰.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를요, 네, 해당 이 화면 전체 높이에 맞춰. 또는 화면 너비와 높이에 가득 차게끔 맞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면은
해당 디자이너에서요, 해당 컴포넌트에 선택해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버튼을 사용했거든요. 버튼 컴포넌트에 여기요, 속성. 이쪽 단에서요. 이쪽 단에서 해당 높이 및 너비 값, 이런 식으로. 자동 돼 있는데, 얘를, 자동 돼 있는데, 얘를요, 네. 한글로 지금 현재 보기를 하게 되면, 자동, 부모에 맞추기, 몇 픽셀,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모에 맞추기 해.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하면 이 꽉 찰 거예요. 확인되면. 이렇게. 그죠? 네, 너비를 또 부모에 맞추기 해. 그럼 화면에 꽉 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버튼 자체가 화면에 꽉 찹니다.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입력된 문구에 맞춰가지고요. 네. 이렇게 문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 말이고요. 네. 자, 간단한 앱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수기요, 개수기. 네. 4차선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에 해당 방향별 차량 자체가 시간대별로 이동 이 양이 틀리면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신호 주기를 설정을 했을 때 보다 효율적이죠. 직진하는 방향은 가는 차가 많아요. 네. 많으면은 이제 녹색 그 해당 그 시간의 갭 자체를 좀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쫙 빠지게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차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파란색 주기 자체를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기본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개수기 가지고 교통량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해봤어요. 네, 아르바이트로. 그래가지고 개수기 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차 있잖아요. 네. 그거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황 파악해가지고, 그런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신호 주기 같은 거 설정하거든요. 네. 자, 카운트, 기능을 하는 앱,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자, 앱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화면 구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은, 네, 여기, 그, 숫자 값 보이는 거, 네. 요 숫자 값 보이는 부분 자체는, 라벨이라고 있어요. 네.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컴포넌트 중에 라벨이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글로, 요거는 영어고, 한글로 본다면은, 자, 새로요, 컴포넌트 하나 만들도록, 새로요, 프로젝트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 이전에, 마지막에 만들었던 컴포넌트,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기본값은. 해당 앱 인벤트 로그인하면, 마지막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자동 실행되어져요. 자, 새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위에 있는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클릭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클릭. 자, 여기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프로젝트 관련되어진 메뉴에 보면 내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내 프로젝트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가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목록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는 새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 프로젝트를 가져오기도 있다. 네. 반대로요.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밑에 보면 내보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당 이 프로젝트를요,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에서는요, 네. 내보내기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선택된 프로젝트를 내 컴퓨터로 내보내기. 확장자는 .aia라는 파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걸 공유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든 건데, 해당 이거 한번 보고 수용사항 있으면 좀, 네, 개선사항 좀 이야기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스요. 소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 파일. 자, 저희가 거꾸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네. 그 다음에 저장소에서 프로젝트 가져오기. 네. 요거는 템플릿으로 만든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를 해당 MIT 앱 인벤터 쪽에 공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요, 또 가지고 와서요, 해당 소스 자체를 네,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저장, 프로젝트 다른 일부 저장, 쭉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해볼게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클릭. 프로젝트 이름값 입력하세요. 카운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카운트 개수기, 카운터. 네,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한글은 계속이 안 되죠. 네. Project name must be with letter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은 안 되고요. 영어만. 네. 영어하고 숫자 값은 됩니다. 네. 저희 여기 교재에서도 네. 해당 이름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네. 카운터 네. 프로젝터 이론가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확인 그러면은 깨끗한 새로 프로젝트가 뚝딱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니까 네, 이렇게 깨끗하게 네, 뜹니다. 이름값은 카운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먼저 화면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데 네, 화면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하는데 일례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자, 화면만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카운터 이건 스크린 이름이에요. 스크린 네. 스크린 컴포넌트는 기본 이 전체 화면을 지칭하는데 기본 이름은 스크린 1로 돼 있어요. 스크린 1로 돼 있는데 이걸 카운터라고 네, 바꿔보자. 그러면요 스크린 1 있죠. 요거 스크린 1 컴포넌트에 해당 이름값은 저기 네, 밑에 보면 제목이라고 있어요. 밑에 하단 영역에 속성 부분에 보면 제목이라고 있어요. 네. 제목에 스크린 1 이렇게 돼 있죠. 네. 스크린 1을요 카운터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카운터 네, 카운터 이렇게 바꾸면 즉시 반영됩니다. 카운터 이렇게요. 스크린 1 컴포넌트 선택된 상태에서 속성의 저기 밑에서 네 번째 제목을 카운터라고 바꿔봤어요. 카운터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요. 네, 제로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리셋. 요거 세 개는 버튼이고요. 여기 옆에 보면 네, 컴포넌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 스크린 밑에 라벨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3개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거에서요. 팔레트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요. 라벨은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레이블을 이쪽에다가 배치해 볼게요. 네, 걸어가지고 놓았습니다. 걸어서 놓으면 이렇게 레이블 1 텍스트라고 하는 네, 크기가 자동 크기 입력되어진 문구에 맞춰서 너비 및 높이가 되어지는데 자, 한 요정도 크기를 좀 크게 해볼게요. 네, 크기를 이만큼 좀 크게 하고 안에 있는 글자의 크기도 조금 네,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1의 레이블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에서 속성에 글꼴의 크기 네, 14 되어 있는데 약간 좀 크게 해보겠다.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만큼 커져요. 레이블 1 텍스트라는 글자가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지고 네, 높이 및 너비 값을 너비를요 꽉 차게 해볼게요. 이만큼 꽉 차게. 그러면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이렇게 하면 네, 확인하면 이만큼 넓어졌어요. 넓어졌죠? 네.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요. 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를 좀 더 높게 해볼게요. 네, 전체를 말고요. 크기 값을 지정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별 사이즈가 똑같지 않잖아요. 요거 픽셀이라는 거는 절대값으로요. 그러니까 크기 값을 고정화시키는 거고요. 퍼센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화면 크기에 따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 2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화면 내에서의 20% 정도로 높이를 해. 네, 확인하면 요만큼. 좀 더 높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요렇게. 자, 너비 및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 하위 설정값은 자동, 부모에 맞추기, 그 다음에 픽셀, 네, 크기값, 고정적으로 크게 지정하는 거, 그러니까 퍼센트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안에 글자의 내용요. 내용에 대한 정렬요. 정렬은 여기 보면 텍스트. 밑에 보면 정렬이 기본값이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 되어 있는데 가운데로 한번 맞춰볼게요. 텍스트 정렬을, 네, 가운데. 이렇게 하면 글자가 여기 가운데 있죠. 이렇게. 가운데로 됐고, 네. 그 다음에 해당, 기본 텍스트를요. 기본 텍스트가 레이블 1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기본값을 0으로 해볼게요. 네, 여기
레이블 1 텍스트 요 표시 문구를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의 기본 자체 크기 배경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가 글꼴의 크기를 좀 더 20, 한 50, 한 이만큼 됐죠? 50, 한 60, 네, 한 60 정도로 해볼까요? 글꼴의 크기. 그러면 여기에 0이 크기 큼지막하게 보입니다. 네. 뭐 글꼴 굵게 할 수도 있고 위텔지 하면 기울어지는 거고. 네. 배경 색깔 여기다가 네, 없으면 되는데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해당 기본 네, 색깔 목록 있는데 여기 말고 이러면 커스텀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색상표 있어요. 네, 여기서 원하는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료하면 뒤에 이렇게 배경색을 채울 수도 있다. 배경색깔 커스텀. 네. 이쪽에서 원하는 색깔을요. 네, 주황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컴포넌트의 컴포넌트 별 속성은 달라요. 네, 설정할 수 있는 속성 값은 달라요. 컴포넌트별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요. 계속이단 말이에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로 카운팅, 리셋 이렇게 3개 버튼을 여기다가 넣어보겠다. 네. 저희 교재 파일에서는 수평으로 길다랗게 네, 넣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버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버튼 끌어가지고 놓아요. 버튼 1, 또 끌어가 놓아요. 밑에 버튼 2. 끌어서 놓으면요. 얘는요. 행 단위를 하나밖에 못 들어가요. 기본값은요. 근데 행 단위로 여러 개를 넣겠다. 그러면 나중에 해당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야 돼요. 레이아웃, 배치. 저 아래 한글에 문서 작성할 때 해당 내용 자체를 네, 표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마찬가지. 네. 자, 우선은 이렇게 했고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요. 네, 버튼 1 여기다가 얘는 일식 증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네, 버튼 1에 대한 해당 속성 부분에서요. 나중에 해당 이 이름값이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1이 뭔가? 버튼 2가 뭔가? 버튼 3이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속성,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 섹션에서요. 해당 버튼별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버튼별 이름 바꾸기. 버튼 네, 1 같은 게 이름 바꾸기. 여기다가 이전 이름은 버튼 1인데 새 이름에다가 플러스로 해라. 컴포넌트는 이름은 문자, 숫자, 밑줄만 사용 가능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증가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네, 증가. 뭐 더하기, 빼기, 뭐 재설정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증가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네, 증가 이렇게 하면 버튼이 바뀌었어요. 버튼 2, 네, 이름 바꾸기 뭐 예를 들어 감소, 빼기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리셋 하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 버튼 3, 네, 재설정 아니면 리셋 뭐 이렇게 리셋.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해당 버튼 이름값을 왜 나중에 블록으로 넘어가서 블록 코딩 할 때 기본 이름인 버튼 1, 버튼 2, 버튼 3 뜨거든요.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네, 해당 컴포넌트 부분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자, 증가라고 하는 버튼 네, 선택을 해서 속성 부분에다가요. 네, 같은 방식으로 해당 얘 너비를 전체 너비로 볼게요. 그러면 너비 자동이 아니라 부모에 맞추기. 그 다음에 기본 문구를요. 네, 버튼 1 텍스트를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 있죠? 네, 버튼 텍스트 버튼 1을 플러스. 텍스트 기본 정렬은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버튼 2요. 네, 버튼 2 텍스트 같은 방법으로 글꼴을 약간 좀 크게 해줄까요? 14인데 20 플러스 네, 버튼 2 글자 크기 20 너비 값을요. 네, 부모에 맞추기. 그 다음에 문구요. 네, 빼기로 해볼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버튼 3 리셋 버튼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글자 크기 동일하게 20으로 해봤고 너비 값 부모에 맞추기. 그 다음에 네,
텍스트를요, 리셋이라고 해볼게요. 네, 리셋. 이렇게, 문구. 자, 결과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네. 플러스 누르면, 여기에 입력되어진 값을요, 일씩 증가시켜가지고, 1, 2, 3, 4, 5, 6, 7, 8 증가하게끔 하고요. 혹시, 잘못 계산했네? 예를 들어, 하나 빼? 그러면 빼기 누르면 마이너스를 되게끔. 그럼 리셋하게 되면 다시 0부터 카운팅 하게끔. 네, 이렇게. 화면 디자인이 끝났어요. 간단하게, 네, 화면 디자인 끝났고요. 자, 요거를 이제 블락 코딩으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락 버튼 클릭. 뭐, 이거에 대한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쪽 이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자, 블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재 베이스로 해서요,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락 버튼 눌러가지고 코드 추가할 건데, 블락 에디터로 가서요, 다음과 같이 블락을 조립해보자. 네. 버튼 1이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라벨에 있는 텍스트 문구, 세터 블락 이용해가지고, 라벨에 있는 텍스트 문구에다가, 기존에 있는 라벨의 문구에 플러스 1해, 네, 1씩 증가시켜. 버튼 2는 마이너스 버튼이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라벨에 입력되어져 있는 텍스트에다가 1씩 빼. 그 다음 버튼 3은요, 네, 라벨의 텍스트를요, 네, 0으로 초기화시켜. 간단하게, 이렇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클릭합니다. 네, 블락 클릭. 그러면은, 네, 해당 블락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네, 여기 단에다가, 스크린에 포함된 컴포넌트 목록들 중에서요, 네, 우선은 증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라벨에 표시되어지는 숫자 값에다가 1씩 증가하게끔 처리하자. 네. 증가 얘를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네, 해당 연관되어진 블락 목록들이 쭉 떠요. 네. 언제 증가를 클릭했을 때, 네, 이러한 모양의 블락이 이벤트 블락이에요. 네, 이벤트 블락. 클릭했을 때, 포커스를 받았을 때, 길게 눌렀을 때, 포커스 사라짐, 터치다운, 터치업,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연한 녹색과 진한 녹색이 있어요. 네. 연한 녹색이 왼쪽으로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게, 얘가 게터 블락이에요. 가지고 온다. 해당, 설정되어져 있는 변수값을 가지고 와. 설정 변수를 가지고 오는 블락이고요. 네. 세터 블락, 네. 지정하기 블락이라고 있어요. 진한 거. 얘는 설정이에요. 설정하기. 얘는 설정 변수 가져오기. 네. 요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언제요? 네. 얘를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 증가,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를 끌고 여기 오세요. 네. 블락 조립수. 이쪽에다 놓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증가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라벨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에다가 1 증가시켜. 득점 연산 수행, 네, 우선은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설정이에요. 그러면 증가 버튼 내에 있는 블락 중에 지정하기 블락에서요, 네, 뭘 지정할 건데, 자, 여기 레이블에 있는요, 레이블에 있는 입력값을 기존의 레이블에 입력되어진 값에다가 1증가시킨 값으로 해. 이렇게 되니까, 네, 버튼이 아니라, 네, 레이블 선택해가지고, 레이블에 있는 지정하기 중에 레이블 1에 입력된 글자, 요거요. 지정하기 레이블 1의 텍스트 값. 요거를 가져와요. 지정하기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플러스 1 연산을 수행해. 그러면 공통 블락, 내장 블락들 중에서, 네, 계산이잖아요. 네, 계산은 수학요. 계산은 수학. 수학에 있는 것 중에 플러스라고 있어요. 네, 얘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연결시키고, 뭐에다가 뭐를 더해? 네. 레이블 1에 있는 기본 입력값을 아까 0으로 했잖아요. 네. 레이블 1의 텍스트요. 레이블 1점 텍스트 값에다가 1을 더해. 요 숫자 1을 해야 되니까 수학에 여기 보면 첫 번째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네. 수학
해당 네, 내장 컴포넌트 여기에 값을 1 이렇게. 자, 정가를 클릭했을 때 네, 지정하기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 레이블을 기존에 입력되어진 텍스트에다가 1정가시켜. 됐죠? 네. 밑에 있는 감소 버튼 누르면 이건 빼기 하라 이 말이잖아요. 얘를 복사해요. 네, 엔트리하고 같아요. 복제하기 붙여넣기 됐죠? 여기서요, 네, 증가 말고요, 감소 클릭했을 때 지정하기에 요거는 플러스 연산이니까 연산은 수학에서 빼기로 가져와야겠죠? 네, 빼기 가져오고요. 여기 해당 대상은 레이블 1의 텍스트에다가 네, 마이너스 얼마 1 해. 그리고 요거는요, 휴지통으로 버려요. 이렇게 버리고 얘를 연결시켜요. 네, 요렇게. 자, 마지막으로요. 네, 해당 리셋을 클릭했을 때는 레이블 1의 텍스트 값을요 0으로 해. 얘를 또 복사해요. 복사한 다음에 언제 리셋을 클릭했을 때 지정하기 레이블 텍스트 값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값을 0으로 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간단한 예제 마무리했어요. 네. 자동 저장됩니다. 예, 자동 저장. 자, 앱을요, 네. 해당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여건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는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 실행 파일을 빌드 시켜가지고요. 네, 위에 빌드 2가지 종류 떠요. APK용 QR코드 제공과 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스마트폰에 바로 다운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운로드 주소 부여받는 게 QR코드 제공 요거 터치하시면 내가요 네, 쭉 빌드 해서요 네, 해당 안드로이드 폰의 설치 파일이 APK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뭐뭐.apk APK는 자바 기반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램 언어로 소스 코딩 해가지고 해당 그 실행 파일 만들면 APK 파일로 저장되거든요. 자, 여기에 QR코드 네, 얘를요 스마트폰에 QR코드 리더 또는요 그냥 네, 네이버 앱을 실행을 이렇게 인터넷 앱으로 네이버에 접속을 했다. 그러면 여기 네이버에 검색 능란에 여기 스마트 렌즈 있거든요. 얘를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찍으면 주소가 인지가 되어지고요. 다운로드 주소요. 얘 터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쭉 다운로드가 돼요. 스마트폰으로 쭉 다운로드가 쭉 되어집니다. 네. 다운로드가 되고 난 다음에 얘를 수동 설치해야 돼요. 좀 번거롭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어디에 되느냐? 다운로드 폴더에. 그러면 스마트폰에 해당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요. 네. 파일 관리하는 앱은 삼성폰은 해당 내 파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삼성 폴더 내에 보면 내 파일이라고 있어요. 네. 내 파일 앱으로 어디에 내장 메모리 다운로드 폴더에 찾아 들어가요. 다운로드 폴더에 에서요 제가 카운터로 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C 수 보겠습니다. 여기 counter.apk 여기 있죠. 날짜 4월 2일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터치 한 다음에 얘 수동 설치를 해요. 네. 이 앱 설치하겠는가? 예, 설치하겠다. 설치 중. 기본적으로는 설치 안 돼. 왜 안 되느냐?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이 아니다. 근데 내가 만든 앱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경우에는 네, 확인. 무시하고 설치. 무시하고 설치. 하면 설치가 쭉 진행돼요. 수동 설치. 설치가 다 됐어요. 네, 열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얘가 1씩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1, 2 증가하죠. 네,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이 값에 1 줄어야 되죠. 줄죠. 네, 리셋 버튼 누르면 얘가 0이 돼야 되죠. 네, 0 됐죠? 간단한 계수기.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밑에 이 여기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 단에다가 뭐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네 보다시피 1차적으로 만든 거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네 해당 요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스트했어요.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있어. 여기 너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네,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네 해당 디자인에 가가지고 해당 여기다가 넣을 이미지 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이미지 눌러가지고 해당 이미지 들어갈 위치 잡아주고 이미지 파일 올려가지고요 네,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또 수정사항 또 생기니까 또 수정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또 빌드를 또 해야 돼요. 번거롭죠. 네. 자, 그래서요, 네, 저희가 썬커블 앱을, 썬커블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고도요, 네, 썬커블 라이브 앱에서 테스트 해보고 완성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네.